네, 안녕하세요.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최선미라고 합니다. 오늘 블록체인의 눈으로 바라보는 웹3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말씀 나누게 되었습니다. 바로 앞 시간에 사실 웹 전문가로서 저희 같은 소에 계시는 이원석 박사님께서 웹의 눈으로 바라보는 블록체인과 관련한 것들을 말씀을 많이 해주셨고요. 저는 이제 블록체인의 관점에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웹3에 대해서 이제 블록체인의 관점에서 어떻게 보고 있고, 또 기본적으로 웹3를 블록체인의 관점에서 본다는 것은 다른 분야에서는 또 다르게 볼 수 있다는 것이 전제가 되기 때문에 어떠한 내용들이 오고 가고 있는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웹의 시선에서 바라보는 블록체인은 어떤 모습인지도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논의가 발생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이제 연구를 하면서 생각했던 블록체인 기반의 웹3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마 많은 세미나에서 들어보셨을 텐데 웹3를 설명할 때 블록체인 기반으로는 보통 서비스 관점에서 많이들 설명을 하십니다. NFT나 디파이, 다오를 통해서 설명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오늘 블록체인 웹3 기술 관점에서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서비스 관점에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매진말을 하려고 합니다. 우선 웹3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블록체인의 진영에서 이제 유명하신 분들이 보통 게빈 우드나 비탈릭 부테린이고요. 웹 3.0이라고 부르는 동일한 웹3 개념을 쓰고 있긴 하지만 웹의 관점에서 보는 팀 버너스리의 관점이 좀 있기도 합니다. 두 개를 서로 다르게 보는 분도 계시겠지만 같은 부분도 다른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보통은 웹3를 현재 웹 2.0의 그 다음 버전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거의 다음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면 3든 3.0이든 동일하긴 하지만 사실은 기술 개발자들의 관점에서는 조금 차이는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 관점을 좀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게빈 우드는 모두 잘 아시겠지만 블록체인 이더리움 파운데이션을 처음에 같이 이제 코파운더이기도 하고요. 14년도쯤에 이더리움을 만들고 또 한 2년 정도 지나서 게빈 우드가 이더리움 재단을 떠나게 됩니다. 이유는 이더리움 자체도 점점 더 중앙화되었다고 하나요. 이제 약간 리더십을 가진다고 생각을 했고, 게빈 우드가 생각하는 블록체인을 활용하는 다음의 웹3라는 것은 그러한 것들도 다 떠나서 굉장히 공평하고 탈중앙화된 인터넷이었기 때문입니다. 게빈 우드는 웹3를 이렇게 봅니다. 데이터와 신원, 제가 지금 데스티니를 사명이라고 한글로 표현하긴 했는데 사실상 온라인상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그에 따라서 이제 따라오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데이터, 신원 및 사명에 대한 사용자 제어권이 있는 탈중앙화된 공정한 인터넷을 웹3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비전을 세웠다는 것은 사실은 기존의 문제점들이 어떤 것인지를 역으로 생각해 보면 금방 아실 수 있으시겠죠. 현재 인터넷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데이터에 대한 사용자 제어권이 없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매우 중앙화되어 있고 그러한 결과로 인터넷이 공정하지 못한 구조로 흘러가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것을 바꾸는 것을 웹3라고 생각하는 게 게빈 우드의 생각입니다. 다만 별도로 이제 이야기한 것 중에 하나는 웹3를 보통 크립토커런시, 우리 가상자산이라고 부르죠. 가상자산의 관점에서 많이 접근하는데 내가 생각하는 웹3는 가상자산이 아니다. 그리고 블록체인도 아니다. 그리고 토크노믹스라고 부르는 여러 가지 이제 리워드를 주는 개념, 그것도 아니다. 나에게 웹3는 탈중앙화되고 개방성을 가진 그리고 투명한 그 어떤 것이다. 웹의 다음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탈릭 부테린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살펴보면 역시 마찬가지 관점을 가지고 있으면 알 수 있습니다. 사용자 손에 더 많은 제어권을 가지고 오는 탈중앙화된 인터넷에 대한 비전입니다. 더 많은 제어권이라는 게 사실 고민해보면 데이터에 대한 제어권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중앙화되고 있는 인터넷의 모습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반대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웹을 연구하는 팀 버너스리는 웹의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하죠. 어떻게 생각할까요? 팀 버너스리가 생각하는 웹 3.0, 웹3, 웹 3.0은 공공 및 개인 데이터의 안전하고 탈중앙화된 교환을 위한 매체로서 웹에 대한 비전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팀 버너스리는 웹의 아버지이기도 하지만 현재의 웹을 보고 개탄에 맞지 않던 이제 연구자이기도 합니다. 현재의 인터넷은 안전하지 않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중앙화가 되어 있어서 탈중앙화가 필요하고, 개인의 데이터를 안전하게 교환하기 위해서는 웹의 그 다음 비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세 사람의 비전이 서로 달라 보이십니까? 비전 자체는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서 제가 말씀을 안 드렸지만 개비누드랑 비탈린 부테린 같은 경우에는 블록체인을 활용해서 데이터를 이제 교환할 수 있는 어떤 것을 만들려고 하는 거고, 팀 버너스리는 그것이 아니라 기존의 웹을 좀 고쳐서 쓰겠다는 점에서 기존에서 시작하는지 아니면 블록체인으로 뭔가 다른 것을 하는지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시간을 써보면요, 우리가 웹3를 인터넷3라고 하지 않고 웹3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는 인터넷은 사실 TCP, IP를 기본으로 하는 컴퓨터들 간의 네트워크이잖아요. 그 네트워크 위에서 데이터를 교환하는 프로토콜에 해당하는 것이 HTTP 기반의 웹입니다. 웹은 그저 데이터를 그러니까 서로 송수신하기 위한 어떤 규약이거든요. 그런데 그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그 방법 자체를 바꾸겠다는 게 블록체인이고요. 그래서 블록체인이 지향하는 바는 인터넷3가 아니라 웹3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웹3의 비전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뭔가 달리 가져가겠다 하는 것이 이제 블록체인 진영이고, 기존의 웹에서 좀 수정을 통해서 뭔가를 만들어 보겠다는 것이 웹의 진영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오랜 시간을 썼네요, 첫 페이지에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웹3 진영은 웹 3.0이라고 아까 부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웹3는 웹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생각하는 웹 3.0이라는 거는 아까 이제 이원석 박사님이 좀 설명을 해주시긴 했는데, 솔리드라는 프로젝트로 약간 구체화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근데 이 솔리드란 프로젝트에 블록체인을 가져다 쓰기에는, 블록체인은 어떤 면에서는 좋은 점이 있지만 사실은 너무 느리고 너무 비싸고 또 너무 퍼블릭해서 쓰기가 어려울 것 같아라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게 웹서밋 2022에서 나왔던 이야기이거든요. 이제 웹 진영에서 생각하기에는 웹 3.0을 위해서는 더 빠르고 저렴하고 프라이빗한 어떤 것이 있어야 개인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교환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웹이 생각하는 그 솔리드 프로젝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솔리드 프로젝트는 상세 스펙의 내용을 보면 탈중앙 데이터 저장소와 데이터 접근 제한을 하겠다, 권한 제한을 하겠다, 그리고 인증된 고유 아이디를 활용해서 뭔가 작업을 하겠다, 그리고 표준화와 개방형 상호 운용성을 확보한 어떤 것을 만들겠다라는 것들을 핵심 내용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블록체인 하신 분들은 사실 굉장히 익숙한 개념이지요. 탈중앙의 데이터 저장소인 파츠를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이제 사실 우리는 IPFS라는 그런 프로토콜이 있고, 또 거기에 파일코인이라고 리워드를 제공하면서 해당하는 그런 자원들을 사용하는 어떤 것을 만들어놨고 실제로 활용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데이터 접근 권한 제어에 관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접근 권한 제어는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기도 하고, 실제로 아까 그 김호원 교수님 원래 설명하실 때도 조금 설명을 하시긴 했는데, 접근 제어 권한을 제어하려면 사실은 기본적으로 인증된 아이디가 필요하고, 아이디 하면 DID나 SSI 같은 우리 블록체인 기반의 기술들을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즉 솔리드 프로젝트는 블록체인으로 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록체인을 배제하고 시작하는 것처럼 이야기가 되고 있는 내용이죠. 이러한 내용이 있는 배경에는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기서부터는 이제 저의 생각인데, 주도권 경쟁이 일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웹 진영은 사실 중앙화된 환경에서 시작을 하는 거고, 블록체인은 좀 더 젊고 이제 새로운 사람들이 시작하는 어떤 개념입니다. 근데 이게 하루 이틀 일은 아니고 90년대부터 쭉 되어온 이야기들이거든요. 블록체인을 굳이 이야기하자면 서버단을 분산화하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서버에 해당하는 어떤 컴퓨터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어떻게 분산해서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도 포함하는 그 시스템의 중앙화와 분산화를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개발자라고 해야 되나요? 중앙화된 사고를 가지고서 이 시스템을 구현하고자 하는 사람은 보통 벨헤드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과 그러한 개발자들과 그리고 분산화된 구조로 이것들을 만들어가고자 하는 네트워크 간의 어떤 경쟁, 주도권 경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경쟁 하에서 이제 만약에 좀 더 분산화된 쪽이 힘을 얻게 되면 이후에는
블록체인 기반의 어떤 기업들이 훨씬 이후에 이제 웹3가 광범위하게 퍼지고 수익성이 많아지는 어떤 서비스들이 나온 이후에는 아마도 그걸 대비한 기업들이 훨씬 더 주도권을 잡게 될 겁니다. 근데 현재 이제 베레드들이 보통 가지고 있다고 하는 현재 중앙집권화된 웹 구조에서 뭔가를 또 개선하게 되면 아마도 그쪽으로 또 힘이 쏠려서 저 커브를 그리던 것이 다시 위로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또 재미있는 거는 제가 이렇게 커브로 그렸지만 90년대에 있었던 메인프레임 구조부터 시작해서 현재 있는 블록체인 구조까지 모든 것들이 다 사실은 웹상에 살아 있습니다. 인터넷상에. 그래서 엎치락 뒤치락하고 섞어서 쓰기도 하고 복합해서 쓰기도 해서 현실에 있는 많은 개념들을 실제로 구현하는 것이 이제 어떤 과정들입니다. 이렇게 웹 진영이든 블록체인 진영이든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구현해 나가는 과정 중에서 웹3는 제가 생각하는 웹3는 이렇습니다. 사실상 웹 3.0은 약간 중앙화된 구조에서 고쳐서 쓰는 거고, 새로운 개념이라고 하면 AI를 기본으로 하는 그때 시멘틱 웹스 만들 때처럼 어떤 인텔리전스를 부여하는 부분에 특징이 있다고 하면 여기 배제하고 좀 넘어가기 어려운 메타버스 쪽 같은 경우에는 몰입감을 극대화하고 현실 경험 확장하고 하는 이런 기술적인 부분들이 물론 다양한 기술들, 블록체인이나 아니면 5G, 6G, XR 다양한 기술들을 쓰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도권을 잡고 가는 개발자들은 XR 개발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블록체인 진영은 블록체인 쪽에서 이제 개발자들이 웹3를 바라보고 개발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럼 이렇게 다양한 개발자들이 모두 새로운 웹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사실 이제 웹 3.0 진영은 AI라는 것이 기존 알파고 때부터 보여지는 어떤 성과가 있기 때문에 좀 더 눈에 들어오고, 메타버스 쪽은 XR이라서 훨씬 눈에 들어오는 어떤 비주얼라이징 하는 부분이 강하다고 하면 블록체인이 가지고 있는 뭐 불변, 투명성, 무결한 데이터 이런 것들은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웹3와 관련해서는 어떤 것이 실체이냐에 대한 질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웹3는 웹에 대안적인 어떤 비전이고, 각각의 개발자들이 각각의 기술의 도메인에서 다음의 웹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뭐 예를 들어서 메타버스 쪽은 공간화하는 개념들, 그리고 블록체인 쪽은 이제 탈중앙화로 인한 뭐 위임 분산하고 이렇게 권한 위임 분산하는 것들, 그리고 웹 3.0 그 나름대로의 어떤 서비스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이 웹3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웹3를 블록체인은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는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좀 빨리 설명을 드릴게요. 그냥 설명을 하면 사실은 구조적인 부분들이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설명할 때는 약간 차례를 둬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레이어를 나눠서 좀 설명을 할 예정이고요. 이 레이어는 웹3 파운데이션에서 쓰고 있는 기술 스택입니다. 맨 위에 있는 것이 이제 L4라고 해서 브라우저랑 월릿이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발자들이 쓰게 되는 랭귀지랑 API를 가지고 있는 L3, 그리고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레이어 2, 레이어 1의 어떤 성능적인 부분들을 분할해서 가지고서 레이어 1의 전체적인 블록체인 성능을 향상하는 데 쓸 수 있는 그런 레이어 2 기술들이고, 이하에 있는 것들이 레이어 1, 마지막에 있는 거는 그냥 인터넷이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레이어 4는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브라우저와 지갑에 관한 것들 아까 앞서서 많은 설명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의 사용자가 하나 이상의 블록체인과 상호작용하기 위해서 쓰게 되는 것들이 브라우저나 월릿들인데,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사실 웹3를 DAO로 많이 설명을 들으셨을 거예요. DAO라는 것이 어떤 지갑 하나를 다양한 사람들이 혹은 다양한 기관들이 공유해서 해당하는 지갑에 어떤 계약을 걸어두고 서로 간에 활동을 하고 그에 따른 리워드를 받는 그런 조직의 시스템이거든요. 마지막에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실상 지갑의 기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해당하는 지갑에 접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갑 자체가 사실 어떠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스테이터스나 메타마스크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모바일로 소통을 하시잖아요. 모바일에 들어가는 앱이고, 메타마스크도 모바일에 들어가는 앱인데 앱이기도 하지만 브라우저이기도 합니다. 스테이터스라는 앱을 중심으로, 메타마스크가 좀 설명을 드리셨을 때니까 스테이터스를 좀 설명을 드리면, 이 안에는 다이렉트 메시징 기능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브라우징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지정해서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능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지갑이 지갑으로서만 쓰이는 것은 아니고 소통하는 도구로 쓰인다는 겁니다. 웹3에서는 그저 뭔가를 저장하거나 뭔가를 표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통과 상호작용을 통해서 그 다음에 가치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갑도 지금은 이제 발전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 다음으로 말씀드릴 것은 브라우저, 아래에 있는 브레이브라는 브라우저인데요. 아까 앞부분에서 지금 설명을 제가 하나 빠뜨린 게 있다면, 블록체인이 가장 많이 공격받는 부분 중에 하나는 이것이 비싸고 또 느리기도 하고 굉장히 퍼블릭하다는 부분이거든요. 사실 알고 보면 우리가 이제 브라우저를 통해서도 월렛을 확장해서 쓸 수가 있잖아요. 브레이브 브라우저 같은 경우에는 트래커나 광고 같은 것들을 기본적으로 차단합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광범위하게 쓰이지 않기 때문에 호환성이 조금 떨어지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크롬보다 한 3배 이상의 속도가 난다고도 이야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광고 같은 것들 뒤에 트래킹하는 것들이 다 떨어져 나갔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가입자와 맞닿아 있는 그런 브라우저 레이어 4에서는 다양한 부분들이 지금 진전을 이루고 있고 이것들이 블록체인 기반으로 서비스가 되고 있는 중입니다. 레이어 4는 여기까지만 설명을 하고요. 다만 하나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접근 권한에 대한 제한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이 이후에는 좀 얘기가 많이 나올 것 같고, 아까 김호원 교수님께서도 잠깐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이 지갑에 관한 것들은 설명을 해주셨지만 접근 권한을 어떻게 통제하고 관리하고 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걸 탈중앙화 된 상태에서 이제 작업을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기술적으로는 앞으로 진전을 이루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레이어 3입니다. 레이어 4에서는 아까 느리다는 게 아니라 더 빨라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레이어 3에서도 다양한 개발 도구들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많이들 이제 언어로 솔리디티 얘기를 하시는데요. 솔리디티 중요한 언어이지만 일부분 이제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솔리디티 코드를 좀 더 빠르게 하기 위해서 더 짧은 코드로 구현하기 위해서 바이퍼 같은 코드들도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그래서 애플리케이션 개발하는 언어들도 물론 솔리디티가 가장 많이 쓰이긴 하지만 광범위한 커뮤니티 지원으로 다양한 언어들이 사용이 되고 있고, 코드 수가 이제 효율화된다는 것은 사실상 이제 활용하는 어떤 비용들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블록체인 진영에서는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레이어 2는 역시 마찬가지고요. 롤업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수수료를 8배 정도 감소시킨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롤업 기술을 사용하면. 그리고 GK 롤업이 만약에 잘 구현이 되게 되면 80배에서 100배, 30배에서 100배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수수료를 굉장히 낮게 가져가실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부분들은 따로 이제 설명을 드리셔야겠지만, 레이어 2에서도 블록체인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레이어 1은 노력은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큰 이제 눈에 띄는 기술적인 성과는 없지만, 다만 이더리움 계열에서 이번에 이제 이더리움 2.0으로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에너지 소비량을 99.95% 정도 감소시켰다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들이 다 비용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더 빠르고 더 저렴한 어떤 블록체인 사용을 하기 위해서,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 1분 30초 정도 남았는데요. NFT와 디파이 그리고 다오와 관련된 부분들을 조금 더 설명을 깊이 있게 해드리고 싶기는 한데, 지금 이제 시간이 좀 부족하니까 말씀을 드려보면, 사실은 이 3가지가 각각에 대해서 이제 물론 아시기도 하셔야 되겠지만 다 연결되어 있는 개념들입니다. NFT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보니까 대부분 이렇게 아트 같은 것들로 많이 표현을 하시던데, NFT를 소프트웨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소프트웨어 개발자인데 개발의 목표와 능력은 있는데 만약에 펀드가 없다, 그러면 다오를 만들어서 우리가 개발을 시작할 수도 있겠죠. 개발한 소프트웨어는 판매를 할 수 있을 겁니다. 판매를 할 때 NFT 같은 개념들과 합해서 만약에 판매를 하게 되면 사용자는 그것을 비싼 가격에 사지 않고 내가 24시간 동안 그 소프트웨어를 계속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분할 소유권 형태로 이제 그것들을 소유할 수가 있게 돼서 더 빠르고 쉽게 이제 구매가 가능한 환경에 이제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리고 해당하는 소프트웨어가 만약에 가격이 비싸고 아주 좋은 것이라면 디파이를 통해서 랜딩도 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보통 웹3를 NFT나 다오나 디파이 개념으로 설명하는 것들은 이 세 가지가 합해졌을 때 조직을 만들고 돈을 이제 운용하고 그리고 어떤 자산을 디지털 세계에서의 자산을 표현하는 것들이 모두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것들이 잘 이루어지면 사실 블록체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도입 가치들 그런 것들을 최대화해서 가장 좋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상상할 수 있는 디지털화된 그 다음 세상을 가장 잘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